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제가 성묘 불용 한자를 24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 달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24번째 말씀드린 사항이, 오늘은 25번째로 제가 10개 한자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묘 불용 한자요. 불용 한자. 이름에 사용하면 불리하다는 한자, 성묘 불용 한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자 내용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또 장명가님들도 일부 의아해하면서 조금 못 믿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그 카페 글에 보면은 불용 한자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짐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불용 한자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그 내용의 한자를 쓰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한자에 대해서는 그 한자 내용, 한 글자 뜻이 자신의 그 삶과 비슷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바로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불용 한자를 알고 있으면서 사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또 모르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개 한자 중에서 첫 번째 한자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요. 일천천자입니다. 일천천. 천만 이렇게 할 때 일천천자요. 그래서 이 천자를 성시에 있습니다. 성시에는. 그러나 성시에는 관계없고 이름에 쓰시는 분들은 이 천자는 타양에서 고생하며 관제 구설, 그리고 형벌, 부상, 수술 그런 것을 유도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불운하기 때문에 반사가 불행하게 된다. 또 초혼에 실패를 하기 쉬우므로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편 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여성들은 나이가 많은, 나이 차이가 있는 남성을 만나야 안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천천자 쓰시는 분도 별로 없습니다. 성씨를 제하고는요. 성씨는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일천천자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천자입니다. 이게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냐? 내천자예요. 내천자. 시냇물 할 때 천자 아시죠? 쉬워요. 이 천자는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이 밑으로 세 갈래로 이렇게 놓아져 있죠. 그래서 한자의 자영이 분산된 글자이므로 모든 일이 분산돼서 실패하는 암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복이 없고 또 재산이 흩어지고 들어온 재산도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독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런 한자이다. 또 질투심이 많고 변덕이 많고 관제 구설이 많이 따르며 형제가 무정하고 형제끼리 정이 없고 또 부부 불화하고 병약한 한자예요. 내천자를 쓰시면. 그래서 알고 쓰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내천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는 또 천자 나오죠. 하늘천자입니다. 하늘. 이 모르는 글자 없을 거예요. 하늘천자는 이름에 쓰시는 분들 좀 제법 있어요. 하늘천자. 이 한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은 간혹 크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되게 그 병으로 고생한다 이런 얘기죠. 방명하고 또 부진을 뜻하고 또 무덕, 덕이 없고 또 성공을 보다는 불성 등을 암시하는 한자예요. 하늘천자가요. 하늘천. 그래서 하늘천자도 쓰시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 한자입니다. 좀 그 쓰기가 그렇죠. 철자예요. 철자.
이 무슨 철자냐면은 쇠 철자예요. 쇠. 많은 분들이 이 철자를 이름에 좀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철자를 넣으면 좀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요. 남자분들이 남자분들. 여자 이름 철자 넣겠어요? 남자분들이 간혹 철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달라. 개명을 할 때도 그렇고 아기 태어나면 남자에게 강하게 키우고 싶다 해서 철자를 넣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마침 이런 철자를 또 한자에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른 철자도 별로 쓸 것이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 철자를 이름에 넣으면 이 머리는 상당히 명철하다고 그래요. 명철하다. 그러나 아집, 나 아니면 안 된다. 아집, 그런 뜻이죠. 아집으로 인한 그 실패수가 많고 모든 일이 불성이 따른다 이게요. 성공을 못한다. 불성이요. 성공을 못한다. 불성이 따른다. 불성하다. 성공을 못한다. 불성이 따르고 남에게 천대를 받게 되고 특히 업신여김을 받는 그 흉한 암시가 있는 한자예요. 철자를 굳이 알고도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드려요. 다섯 번째는 이 글자입니다. 초. 이게 초가 처음 초창기 할 때 처음 초자요. 이 초자를 쓰시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초자를 이름에 쓰셨다면은 되게 그 성품이 단정하고 청아하게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고난과 고통이 많이 따른다는 한자예요. 매사에 시작만 있고 끝이 없고 초자라 그런가 봐요. 초자라 끝이 없고 결실이 없는 허무한 글자로 불행과 불운을 유도하는 한자다 이렇게 글자가 초자니까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초자. 그러니까 끝이 없다. 시작은 있어도. 그리고 굳이 알면 쓸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맞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이 초자에 또요. 풀초자면 풀초. 풀은. 요즘 이제 봄이 돼서, 상당히 그 풀이 녹음이 막 짙어지려고 그러죠. 풀초. 이 글자를 쓰시는 분들은 고집이 세고 허영심이 많아서 실속이 없다. 이런 한자예요. 인덕이 없고 자주 배신을 당한다. 또 배우자와의 이혼, 사별 또는 질병 등의 고난이 따르는 한자예요. 대단히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촌이요. 촌. 이 촌자가 무슨 촌자냐면 마디촌이에요. 마디촌. 마디. 손마디, 마디. 이게 촌지하다 할 때 촌자가 돼요. 마디촌은. 이 촌자를 이름에 쓰시는 분들은 거의 쓰시는 분들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쓰시는 분들은 관제 구설과 자절을 암시하는 불용한 자다. 그래서 쓰지 않아야 되겠다. 촌자. 굳이 촌자 쓰시는 분도 없겠으나 알고서는 더 쓰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이 한자입니다. 가을추. 봄, 여름, 가을 할 때 가을추. 글자 그대로 추. 재주가 많대요. 이 한자로 쓰시는 분들은. 그러나 이제 인덕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흥망이 좀 교차한다.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이 교차한다. 비록 일시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정상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며 불운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성씨도 출시는 있습니다. 출시 많아요. 주변에 출시는 있으나 이름에 쓰실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저물어 가는 그런 기세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가을 추자는 이름에 쓰시면은 일시적으로 성공을 하더라도 정상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다. 불운을 면할 길이 없다. 이런 한자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말씀드릴게요. 아홉 번째는 축자입니다. 축. 이게 무슨 축이냐? 둘째 지지. 지지라고 그래요. 지지. 축자. 뭐냐면 자축인묘 할 때 지지. 얼축 할 때 예를 들어 얼축. 축자예요. 두 번째 지지를.
지지를 재고 위에 있는 걸 청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밑에 있는 자축, 인묘 이렇게 위에는 가벌병정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한자, 둘째 지지 축자. 이 축자는 겨울을 의미합니다만 축자가 또 이 축자를 쓰시는 분들은 특히 본인의 사주에 맞지 않으면요 재산이 막 흩어져요. 그리고 이별이 많고 단명 등을 유도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운세를 그르친다 이런 한자예요. 이 축자 이름 쓰시는 분들 봤어요? 없어요 거의. 그러나 이론은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째는 뭐냐? 봄춘자예요. 봄춘자. 봄춘. 옛날 분들의 이름에 이 봄춘자를 많이 이름에 사용을 하고 계세요. 남자 이름에도 그렇고 여자 이름에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봄춘자가 뜻은 괜찮잖아요. 봄이니까. 아까 뭐 가을이나 겨울은 또 안 되겠다고 했는데 봄춘자도 이름에 쓰시면 의지가 박약하고 만사가 중도에서 끊기고 불신의 흉사가 무겁다, 중중하다, 무겁다, 중중하다요. 흉사가 중중하다. 대개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단명을 하게 되는 암시가 있는 한자예요. 그래서 주변 혹시 봄춘자를 쓰시는 분들은 좀 제명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봄춘자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단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단명.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상하게 보니까 봄춘자를 쓰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단명의 암시가 있는 상당히 대표적인 한자라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네요. 조심해. 그래서 봄춘자 10개의 한자를 25번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항시 성명학에서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음양을 맞춘다든가, 그 다음에 한글 발음. 한글 발음 중요합니다. 한글 발음이 서로 상극이 되지 않고 상생으로 가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수리사격, 80일 수리가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만 좀 길수로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 공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사실 불용한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주에 필요한 자원 오행이에요.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한자의 자의를 사주에 필요한 기운, 즉 오행을 맞춰서 넣는다. 이건 어플이나 프로그램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우연히 맞추는 경우도 있겠죠. 뒷걸음질하다가 쥐잡는 식으로. 그러나 역학과 사주 명리를 상당히 공부를 해야만이 머릿속에서 나와야 된다. 자원오행. 그래서 자원오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자가 성씨를 포함해서 모두 가로로 갈라진 한자라든가 세로로 갈라진 한자, 그걸 풍명, 배명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원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도 불용한자는 쓰지 않아야 된다. 근데 불용한자가 상당히 말도 많고 탈이 많은데 불용한자를 당체 인정하려 들지 않는 분들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한 글자가 어쩌면 나 인생과 똑같더라 해서 개명하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불용한자를 기왕이면 쓰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전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란 그렇죠. 나이에 걸맞게.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애기 이름 같이 지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예쁜 이름들을 사실 선호해요. 어떤 분들은 뭐 탑 20, 그러니까 탑 10이나 뭐 20개 요즘 유행하는 이름들 다 빼고 좀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름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몇천 개, 몇백 개 그 많습니다. 성씨는 달라도 이름 많아요. 같은 이름. 그런데 요즘 조금 유행한다는 이름이 이제 장명가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로운 것을 많이 창의력을 가지고 이름을 짓다 보니까 사주에 맞게 지으면 좋은데 사주에 틀리게 그 이름을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행하는 이름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심지어 그 유행하는 이름 다 빼고 지어주세요. 그러면 옛날 이름은 또 안 되고요. 그렇다면 반복되는 많이 쓰는 이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 쓰이는데 기왕에 이름 지을 때 아무 소리 안 하셔야 돼요. 사주에 맞게 세련된 이름으로 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짓는데 어느 분들은 자꾸
여러 가지 토를 많이 달아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어느 또 초등학교 선생님은 개명을 하는데 전교생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어달라 하다 보니까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 이름은 짓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이름 짓는데, 그래도 피해서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너무나 그런 걸 너무 생각 깊이 한다든 그러면 안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름에 자꾸 어떻게 지어드리면 다른 걸 연상해가지고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데, 그것도 너무 심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름은 제가 항상 나이에 걸맞게 어렸을 때 지은 이름도 나이가 100살 되더라도 손색 없이 어색하지 않는 이름을 지으면 된다. 그럼 100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5번째 불용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